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소리방송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소는 현실을 잊어버리는 망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수면 연장이자 상책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은 지난 4일 인민재판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적 대사건이 남긴 아픔을 금세 망각한 채 대선 정국이라는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훈과 추종자들에 의해 망가진 이 나라가 다시 한덕수로 인해 몹시 혼탁해지는 느낌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지극히 검사스러운 말 한마디를 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임기도 다 못 채우게 하고 또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불과 19일 전의 일입니다. 물론 한덕수 대행이 보수 우파 후보 대안으로 급부상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또 막판 상황이 도달했을 때는 대선적 견지에서 당연히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힘당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4사람 후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9일 2차 발표에 2사람으로 압축해서 마지막 5월 3일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단일 후보가 선정이 되면 한덕수와 보수 대통합 후보를 결정짓는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들 눈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획기적인 범국민적 이벤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보수 우파 지지에 의해 대통령이 된 박근혜, 윤석열은 본인들의 개인 자질이 부족해서 임기 도중에 끌려 내려왔습니까? 애당초 개인 자질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지난 12.3 천둥 번개와 같은 비상시국을 선언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 하더라도 주사파 빨갱이 외에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권력에 뭐가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비상계엄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런 부류들이라면 이 나라에서 살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개인이라는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새카만 후배 검사들 앞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참 개같은 일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흔들어버리면 누구라도 대통령이 됐다고 한들 또 탄핵을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멀쩡한 현직 대통령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이런 개수모와 비극적인 최후를 당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보수 우파를 가정한 빨갱이 놈들의 강단에 칼춤을 추고 그 지랄하는 것들을 방치한 국민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 짐승들의 속셈을 모르고 있습니까? 한덕수가 언제부터 대통령감으로 부상이 됐나요? 지금 한덕수를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선수가 없어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소환합니까? 바로 8년 전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과 그 개들 그리고 이번에는 한동훈과 저수지의 개들이 반란 선동으로 대통령이 파밀이 됐는데 인물 탓, 후보 탓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김문수가, 나경원이, 이철우가, 홍준표가 한덕수보다 인물이 부족합니까? 문제를 만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진정한 후보가 누군지를 따져 국민들이 탄압하면은 의계인 윤정신이면 안 될 게 뭐가 있나요? 정면을 응시하지만 옆으로 기어가는 개같은 짓을 하니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자, 한덕수는 이쯤에서 추후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4사람의 성향 분석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신창이로 만들고서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체제 직전의 초조 위기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배신자 클럽 두 인간들이 우쭐하고 기분이 좋은 모양입니다. 애비 죽여놓고 대선 후보가 되니 세상 다 얻은 것 같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희죽희죽 웃을 때만큼 화가 난 거는 저뿐만 아닐 겁니다. 이 개만도 못한 쓰레기 놈들이 정말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우라통이 터져서 분함과 비통함에 국민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뒤집어 쓰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니들 눈에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도 우도 아닌 정체성이 불분명한 국힘당을 정확히 정립을 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국힘당 1차 통과 4후보가 발표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이름조차 싫은 한동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나경원이 탈락한 게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2대2로 된 게 윤석열 지지율 후보를 죽이겠다는 음모론도 제기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별 수가 없습니다. 딴에는 김문수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나 자유우파 쪽에서는 어쩌면은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간 것은 신의 한 수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탄핵 반대 후보가 세 사람이 되면은 표가 분산이 되어 혼자 남은 배신자 한동훈 간땡이만 키워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배신자 팀 중에 안철수와 한동훈은 같은 과에 속해 표가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확실한 선택은 탄핵 반대 팀과 대한민국을 망친 탄핵 주도 그룹 2대2 대결이 되면서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의 선택은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자,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들은 대선 정국이 끝나면 탈당에 기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지면 빤서나 빨아주는 재명이 세탁소로 전략된 자빨 헌재 그들에게 무참히 당한 윤 대통령과 국민들이었지만 그때의 그 노도와 같은 성난 민심도 애국 유튜버도 국힘당도 미국의 트럼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믿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유우파 나라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렇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얼굴로 또 말 잘해서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얼굴 한떼기만 보고 뽑는 것이라면 가발인 한동훈이가 낫죠. 오늘 김문수를 지지 선언하며 선대위원장을 맡은 오선의 윤상현과 같은 후보였던 이철우를 비롯한 장동혁, 박수영 등 쟁쟁한 멤버들과 윤심의 석동현 변호사까지 김문수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윤심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곧 나경원도 합류한다면 김문수의 빅텐트와 아주 나쁜 놈 배신자 한동훈과 마지막 대결에서 자웅을 겨룰 것인데 저는 이것 자체가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이 한동훈보다 더 나쁜 게 있다면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내 주변에 누가 그들 편에 섰는지 똑똑히 봐두십시오. 어제 한동훈 캠프에 이름 올린 배신자 집단 17명 명단이 나왔는데요. 거의가 예상을 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조경토와 최재형이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송석준, 서범수, 배현진, 김예지, 부산지구가 초선 정성국이 조직위를 맡았습니다. 박정훈, 정연욱, 진종호, 안성항, 유영훈, 김건, 김소희, 김형동, 우재준, 비서실장에는 한지아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후보와 한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비서실장이라 끝까지 한동훈과 밀착이군요. 참 아름다운 환상의 바퀴벌레 같아 보입니다.
원내로는 김종혁, 신지호, 김건식 등 저수지의 개처럼 개목줄을 차고 빼꼼히 드러냈습니다. 예상대로 이들 모두가 당과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할 배신자 집단들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선 후 탈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 실체를 똑똑히 보십시오. 이런 배신자 수괴인 한동훈이 국힘당 명으로 대선 출마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흑백의 사생결단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유우파 국민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성경에 하느님 발에 밟혀 있는 독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가 하느님이 밟고 있는 모습대로 독사놈 한동훈을 승리로 짓밟아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해내리라 하며 힘찬 지지와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